간 건강에 Recording in 빨간불이 들어올 경우에는 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리 방법과 더불어서 잠재적인 위험 요소인 항산화 또는 혈중 지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함께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웹에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마이 웰리스 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들도 이렇게 직관적으로 하나하나 보여드리게 됩니다. 근데 피부 건강에 문제가 있네? 그러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에 대해서. 항산화 건강에 문제가 있네? 그럼 항산화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에 대해서. 관절, 뼈 건강에 문제가 있네?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에 대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눈 건강, 면역 건강, 과민 피부 상태 개선 다 마찬가지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마이 웰리스 랩 웹을 통해서 분석한 이후에 결과를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웹을 통해서 분석하시게 되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이 정도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분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다 나오진 않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오기 위해서는 24개 항목에 다 빨간불이 들어오셔야지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의 그런 분은 아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각각의 문제점이 있는 항목을 클릭하게 되면 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가 나오게 된다. 여기까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시너스 리더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너스 건강영양 아카데미 4주차에 오신 리더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많이 춥죠. 네, 쌀쌀해서 독감 걸리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요즘 독감이 유행이어가지고 리더님들 건강 잘 또 챙기시면서 비즈니스 잘 또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시너스 그룹의 건강영양 아카데미가 정말 누구보다도 어떤 사업자들보다도 발빠르게 저희가 마이 웰리스 랩을 지금 준비하면서 미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시너스의 자랑스러운 시스템으로 인해서 우리 비즈니스가 정말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 중요한 또 그 계기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 우리 공부도 끝나는 시간까지 알차게 열심히 배워보는 우리 모든 리더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서 우리 인체생리 네트워크 영역 중에서 2개의 영역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산화 관련 영역하고 간 건강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 건데요. 우리 지난주에도 강사님들 너무 많은 또 정보를 주셨죠. 오늘도 두 분의 리더님들이 정말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오늘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 신호세 리더님이 정말 많이 공부하시고 지식이 많으시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실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순서로는 여윤서 리더님께서 항산화 건강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노트 펴시고 열심히 적으시면서 한번 진한 공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윤서 리더님 모시고 듣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그 전에 화면 좀 한번 오픈해 볼까요? 아직 보니까 화면을 오픈 안 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할 때는 화면을 좀 오픈해서 함께 해주시면 강사님이 훨씬 더 힘이 나거든요. 깜깜한 상태에서 하면 정말 강의에 힘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을 여러분 좀 오픈 좀 해주시고요. 정이 내가 오픈하기 힘들다라고 할 때는 화면을 오픈하고 천장을 향해서 비춰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까만 상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 오픈해 주시고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여윤서 리더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윤서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인서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분야는 건강하게 사는 첫걸음 항산화로 세포를 지키자 해서 항산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소비자분이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60조의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해서 계속 분열이 돼서 우리가 코도 생기고 입도 생기고 귀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여러 장기가 생겨서
우리 몸이 됐습니다. 그러면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또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우리 개가 되죠. 그래서 순환계, 호흡계,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내과에서 어디를 가죠? 호흡계를 가죠. 그래서 이렇게 인체가 되는데, 그럼 인체가 건강하려면 결국은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가 건강해야 돼요. 세포의 주요 기능은 해독도 하고 에너지를 내는데, 좀 전에 그 서민기 팀장님 말씀처럼 세포는 서로 신호 전달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신호 전달이 잘 안 되면 이제 질병이 걸리고, 어, 질병이 없어도 조금 나는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세포의 기능에 대한 차이인데, 세포 기능이 좋으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위가 좀 불편한 것 같아. 속도 쓰리고, 위염도 있고, 또 종양도 있어. 그러면은 위에 있는 세포가 기능을 잘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루에 세포가 한 번 만들어져서 평생 쓰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100억 개 정도 이상이 세포가 계속 만들어지고 이렇게 바꿔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뜨거운 거를 먹었을 때 너무 뜨거우면 입 점막은 상처를 입는데 한 2, 3일 뒤면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입 점막은 굉장히 재생 속도가 빠르고 피부는 한 28일, 그리고 우리 한약을 먹어도 한 3개월은 먹어봐야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 어떤 건강식품을 먹어도 3개월 먹어봐야 효과가 있다는 게 우리의 적혈구가 세포 재생 주기가 한 3, 4개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세포가 건강해지려면 세포가 좋아하는 거 해야 되는데 세포는 좋은 물, 좋은 공기, 좋은 영양소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세포를 기능을 떨어지게 하는 요소는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가 몸을 대사할 때 나오는 찌꺼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산소를 통해서 대사를 하는데 옆에 있는 사과를 가만히 두면 이렇게 갈변을 하잖아요. 우리 몸도 그렇게 몸이 녹슨다고 보면 이 찌꺼기로 인해서 우리 질병과 노화의 주범이 활성산소고, 이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는 질병의 3만 6천 가지 중에 90%가 활성산소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이 원인이 활성산소인 거죠. 그럼 활성산소가 왜 생길까? 내인성 요인으로 보면 호흡, 네, 산소를 마시죠. 그리고 음식 대사 과정인데 과식을 하게 되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요. 자동차도 많이 달리면 뒤에 배기가스가 많이 생기듯이 그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약물이라든가 화학 조미료, 스트레스를 받아도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외인성 요인으로는 미세먼지, 방사선. 방사선은 이렇게 자연 방사선은 괜찮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맞는 방사선은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흡연. 흡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환경 오염물질, 그리고 과격한 운동인데 우리가 성직자분하고 마라톤 선수하고 누가 노화도 빨리 되고 누가 더 오래 사실까요? 성직자분이죠. 그래서 과격한 운동을 한다는 거는 산소를 많이 들여 마시는 거고, 우리가 산소를 많이 들여 마시는 것 중에서 한 산소 양의 2에서 5% 정도가 이렇게 산소 찌꺼기로 남는다고 합니다. 그럼 가령 한 500cc를 마셨을 때 2%라고 가정하면 40cc가 산소 찌꺼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루에 호흡량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활성산소가 우리 세포막을 손상을 입혀서 DNA 손상, 이걸로 인해서 면역력 저하, 피로, 주름, 기미, 노화가 생기고 이런 질병들이 생기죠. 염증이 생겨서 질병으로 가고, 질병에서 다양한 질병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암으로 이룰 수 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산소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에서 좋은 역할도 하지만 나쁜 역할을 하는데 너무 적어도 안 좋고 너무 많으면 이 산소가 활성산소를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을 오히려 더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있어서 우리 생명활동에서 건강하게 할 수 있는데 너무 많다 보면 이렇게 세포를 손상을 시켜서 우리의 정상적인 세포막을 손상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막아주는 게 이제 항산화제입니다. 여기를 보면 이제 적혈구예요.
정상 적혈구는 좀 동그랗고 유연합니다. 그리고 이제 활성산소에 노출된 적혈구나 뭐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이렇게 된 적혈구들을 보면 이렇게 좀 찌그러져 있고 좀 딱딱해요. 적혈구는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 혈관이 대부분이 모세혈관이 한 95% 정도가 있다 그러면 그 혈관에 산소하고 영양분을 끌고 다니면서 이동을 하는 건데 우리 가느다란 모세혈관을 보면 적혈구 사이즈보다 더 작거든요. 가령 적혈구가 7 마이크로미터라 그러면 모세혈관 4에서 한 5 마이크로미터인 데를 갈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적혈구는 유연하게 몸을 늘어뜨리게 고양이가 좁은 데를 갈 때 몸을 유연하게 하듯이 적혈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모양이 변형되고 딱딱한 적혈구는 가느다란 모세혈관에 통과가 못하니까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호흡이 가빠지고 영양이 안 들어가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질병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옆에 사진은 치매받은 환자의 뇌 모습인데 활성산소로 해서 이렇게 생긴 뇌 MRI 사진인데 옆에 하얀 부분이 되게 쪼그라들어서 오른쪽에 보면은 검정색 부분이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위가 위축된 모습이다. 우리 산소의 한 25%가 뇌에서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산소를 많이 쓰게 되면 뇌에서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산소로 인해서 활성산소가 생겨서 질병이 생기고 노화가 됩니다. 네, 조금 더 천천히 노화되고 질병도 나중에 좀 오면 좋겠죠.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는 게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수많은 요인으로 해서 활성산소로서 우리는 수시각각 공격을 받고 그 활성산소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알지 못하는 질병들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세포가 산화된다는 것은 세포가 노화된다고 하고 세포가 노화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질병으로도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제거하는 효소가 우리 몸에 많거든요. 이 녹색 부분, 연두색 부분을 보면 20대 같은 경우는 활성 효소, 항산화 효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나이 들수록 점점 줄어들어요. 빨간색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많아지고 효소는 줄어들고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소는 줄어드는데 나이 들수록 스트레스도 많고 일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아지기 때문에 활성산소는 많아집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효소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외부 물질을 반드시 먹어줘야 된다. 요거는 지금 우리의 건강 상태를 지금 현재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예측하고 내 미래의 건강 상태를 현재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의 건강 상태를 예측하는 우리 마이 웰리스의 분석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인데 혹시 지금 많이 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 아직 나는 이거 안 해 봤어 하면 꼭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첫 번째 나오는 게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는 이 산화는 노화를 나타내는 건데 세포 정상세포가 활성산소로서 공격을 받아서 손상으로 해서 노화가 일어나는 건데 거기에 이제 노화 속도가 나옵니다. 노화 속도를 1이라고 봤을 때 1보다 낮게 나오면 우리 몸이 저속노화죠. 그럼 신체 나이가 조금 더 젊습니다. 그리고 1보다 높으면 과속노화입니다. 내 신체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더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해서 나의 건강을 조금 더 관리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렇게 나쁜 활성산소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소식을 해야 돼요. 근데 소식하기가 쉽지가 않죠. 일본의 오사카에 보면은 120세 이상의 노인들이 한 5천 명 정도 된대요. 엄청 많죠. 요즘엔 이제 장수가 길어져서 120세가 기본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소식이고 긍정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생활을 하더라. 그리고 활성산소에서 가장 나쁜 게 금연입니다. 흡연이에요.
이 담배는 타르와 뭐 니코틴, 그다음에 활성산소, 과산화수소 이런 종류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담배 한 개 피에 한 활성산소 100조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반드시 활성산소를 줄이는 데는 금연이 필수고 그래도 나는 조금 먹어서 도움을 주고 싶어. 그러면 항산화제를 드시는 거예요. 항산화제는 쉽게 말하면 내 몸의 녹 방지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적절한 운동, 그에 이제 자외선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기 오염들은 조금씩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령별 항산화 효소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40대에 50%나 감소를 해요. 엄청 많이 감소하죠. 근데 60대에는 90%가 감소하고 나이 들면 이제 거의 소멸이 돼요. 그래서 항산화 효소의 감소에 조금 도움되는 게 우리가 아침마다 하고 있는 효소의 원료가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굿모닝 하고 계시는 게 우리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효소에 대해서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과를 꺼내놓으면 누래지잖아요. 그게 사람도 그래요. 근데 왜 사람은 안 누래지냐면 몸에서 항산화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산화되지 않도록 하는 물질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녹슬지 않는데 그럼 빨리 늙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과가 누렇게 뜨듯이 어떤 사람은 동안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좀 빨리 늙어 보이는 게 내 몸에서 나오는 항산화력의 차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항산화제를 많이 먹어주면 되겠죠. 항산화제를 잘 복용해주는 게 사실 안티에이징이에요. 그래서 항산화제는 너무 중요한 조효소입니다. 우리가 사과를 꺼내놓으면 네, 그래서 이제 항산화 효소와 항산화 영양소를 보겠습니다. 항산화 효소는 우리 몸에서 갖고 태어난 겁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더 크고요. SOD라는 물질, 카탈레자라는 물질, 글루타지온, 페록시다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런 물질을 구성해 주고 도움이 주는 게 아연, 구리, 망간, 철, 그리고 우리 셀레늄, 글루타치온 많이 먹고 있잖아요. 거기에 도움 주는 게 셀레늄이고 효소가 점점 줄어든다고 하니까 항산화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데 항산화 영양소로는 비타민 A, C, E 그리고 미네랄들, 셀레늄, 그다음에 코큐틴, 그다음에 식물 영양소에 많이 들어있고 오늘은 여기에서 몇 가지 항산화 영양소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더블엑스입니다. 우리 몸은 화학 공장이에요. 영양소로 이루어지는 화학 공장인데 우리의 지금 현대인들의 식생활에서 영양을 균형 잡히게 먹지를 못하거든요. 하나의 영양소라도 결핍이 되면 우리가 질병을 일으키는데 그 많은 것을 골고루 영양소로 균형을 잡아주는 게 이 더블엑스입니다. WX는 14가지 비타민, 10가지 미네랄, 19가지 식물 영양소가 있고 식물 영양소는 아직 다 밝혀지지 않는 무궁무진한 영양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WX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다혈질이고 급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지수도 높기 때문에 항산화 수치가 높아요. 그래서 항산화 기능을 강화했고 그래서 활성산소로 인해서 DNA 산화적 손상 유의적 억제라고 해서 인체 실험 결과 논문에 실린 글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이 먹는 WX가 아니라 한국형에 맞춰서 맞춤 포뮬러로 나와 있고 여기 있는 과일 색깔별로 있는 이거를 우리가 임금님 밥상처럼 하루에 먹을 수 있을까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없어서 먹지 못합니다. 근데 뉴트리라이트는 유기농 농장으로 해서 씨앗을 갖고 있는 회사고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자연과 과학 결합해서 세계 1위 종합 비타민 WX입니다. WX 식물 영양소 부분을 보면 이 빨간색에 이제 토마토 같은데 이제 라이코펜이 있고 그 다음에 주황색에는 이제 카로티노이드라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식물 영양소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녹색에는 이제 플라보노이드, 그 다음에 베리류, 보라색에는 안토시아닌, 베타카로틴, 그리고 양파 같은 흰색은 케르세틴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색깔별로 그 영양소들이 항산화 성분을 굉장히 높여주고 옆에 있는 거는 영양학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 누트리언치에 WX가 항산화 효과를 제대로 증명하다 이렇게 해서 올려 있고요. WX를 8주 섭취한 사람은
DNA가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와 DNA 손상 감소에 더블스가 굉장히 효과적이다 해서 이화여대, 서울대, 연세대 각 분야의 의사분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 영양소를 보면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우리 체내에서 가지고 있는 농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표를 보면 부신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갈수록 노이는 100밖에 없어요. 가장 많이 필요한 부신에 비타민 C가 이 정도밖에 없고, 뇌에도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비타민 C 농도가 젊었을 때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비타민 C의 영양학적 가치를 보면 크게 피로 회복과 항산화 기능인데, 이 피로 회복은 부신의 기능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부신은 신장 위에 이렇게 꽃갈모자처럼 이렇게 생긴 건데, 이 부신에서 호르몬을 조절하기도 하고 우리의 몸에 필요한 신진대사 항상성을 이루어주고 면역을 높여주는 건데, 이 부신에서 비타민 C가 부족하게 되면 부신의 기능이 떨어져서 자도 힘들고 몸이 이렇게 축 늘어지고 그럽니다. 그리고 비타민 C의 또 하나 기능은 항산화. 그래서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 준다. 뉴트리라이트 비타민 C를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세로라씨. 아세로라씨 겉에 통을 보면 아세로라씨가 왜 빨간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빨간색이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C 농도가 진한 것을 이렇게 초록색일 때, 덜 연울 때 굉장히 비타민C가 많고, 아세로라 체리 농축에서 오렌지에 약 30에서 50배 정도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서 체내에 일정 시간 머물다가 빠지기 때문에 6시간 간격으로 드셔주시면 좋고, 또 그 사이에 나의 혈액의 비타민C 농도가 떨어지니까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서서히 내 몸에서 농출돼서 혈액에 머물게 하는 올데이 비타민C를 두 가지를 같이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타민C, 활성산소로부터 세포 보호하는 항산화 기능, 그리고 비타민C는 혈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혈관이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오래 쓰다 보면 근육이 늘어지고 탄력도 떨어지는데, 그 근육을 보호해서 동맥경화나 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고, 특히 당뇨 환자한테도, 당뇨 환자도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데 도움이 되고 치매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콜라겐, 피부를 좋게 하는 콜라겐, 우리 조직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콜라겐과 면역력에도 도움이 되는데,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감기, 겨울에 독감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런 바이러스에 도움이 되는 게 비타민 C입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렸을 때 비타민 C를 조금 더 많이 드셔주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고, 피로회복, 또 자외선 손상에서 우리가 눈에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백내장이 생기는데, 비타민 C가 백내장을 조금 더 지연시켜 주기도 하고, 또 우리 지방을,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를 많이 태워주는 미토콘드리아한테 계속 데려다주는 L카르니틴을 대사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위장 질환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암이잖아요. 그래서 헬리코박터니 위암의 원인이기도 하는데 비타민C가 도움이 되고, 철분 흡수를 도와줘서 빈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수시로 많이 먹어도 좋고, 요즘엔 비타민C 주사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사제에서 항암 기능을 도와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세포가 건강해야 되는데, 세포 건강의 핵심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옆에 이렇게 공장에서 연기가 나듯이 우리 세포의 에너지 발전소예요. 에너지 발전소고, 옆에 하늘색 이제 세포라고 보면 옆에 빨간 거, 요게 이제 미토콘드리아인데, 한 세포에 미토콘드리아가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100개에서 수천 개씩 있습니다. 가장 많이 있는 거는 이제 난자라고 그러고, 그다음 많은 게 이제 심장이거든요. 심장은 한 세포당 한 2,000개씩 있다고 그래요. 심장은 이제 근육으로 돼 있어서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많아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미토콘드리아가 많고,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서 에너지를 내면 거기에는 산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고, 이렇게 쇠가 녹이 슬듯이 우리 세포가 이제 산화됩니다. 미토콘드리아의 또 하나의 특징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좋으면 에너지가 좋고 추위를 많이 타고 좀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좀 낮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염색체 말단에 보면
간에 달한 실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노화 속도를 지연해 주는 건데 이게 짧아지면 우리가 노화가 빨리 돼요. 근데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활발하면 이 짧아지는 거가 조금 지연되기 때문에 노화도 지연이 됩니다. 거기에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도움되는 게 코엔자임 규테인이에요. 코는 도와주고 엔자임은 효소예요. 그래서 코엔자임은 조효사란 뜻이고 코큐텐하고 같은 말입니다. 뉴트리라이트는 코큐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코큐텐은 강력한 항산화 효소이면서 항산화제입니다. 체내에서 생성이 되기도 하고 나이 들면서 많이 없어지고 간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심장, 간, 신장 이렇게 근육이 있는데 많이 있고 잇몸에도 코큐텐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잇몸 질환이 있는 분들은 비타민C와 코큐텐을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이 들수록 40대는 50%, 60대는 90%가 감소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 물질로 드셔주시고 코큐텐은 약물로도 감소가 됩니다. 가장 많이 감소되는 약물은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고지혈증 약을 드시잖아요. 근데 그 콜레스테롤을 생산하는 건 또 간이에요. 간에서 그 약을 먹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다 보니까 간에서 생성되는 코큐텐 수치도 낮춰지는 겁니다. 그 고지혈증 약을 한 2주 정도를 먹게 되면 체내에서 코큐텐 농도가 한 50% 정도가 감소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을 드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력이 없죠.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많이 낮춰주니까 콜레스테롤 약을 장기적으로 먹었을 땐 치매에 걸릴 확률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를 구성하는 90%가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약을 드실 때 조금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코엔자임 키텐, 코큐텐은 혈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혈관의 안에 내피세포를 조금 확장시켜주는 산화질소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에 나와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혈압에도 감소가 되고 그리고 피부 이전에 화장품에도 코코코에서 선전한 적이 있는데 피부 노화에도 도움이 되고 에너지를 많이 내주니까 피로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정자 활동을 도와주기 때문에 임신을 위한 남성들도 도움이 됩니다. 누트리라이트 코큐텐은 발효공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순도 100%의 독자적인 포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천연 코큐텐 물질과 거의 유사하게 만든다는 거고 코큐텐은 지용성입니다. 지용성은 지용성끼리 같이 있어야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비타민 E가 들어가 있고 식물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나는 음식으로 코큐텐을 먹고 싶어 하면 코큐텐은 소고기나 뭐 정어리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데 가령 이 30mg을 섭취하려고 하면 음식으로 소고기 2군, 브로콜리 50개, 시금치 2박스입니다. 이걸 어떻게 먹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거는 100ml고 저희는 하루에 3정씩 먹게 돼 있는데 3정으로 부족합니다. 내가 조금 더 많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개수를 더 많이 늘려서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성산소하고 또 관계되는 부위가 장이에요. 장은 소화기계는 신체 내부에 있는 것 같지만 외부하고 연결돼 있어 활성산소하고 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장 점막은 이렇게 쫀쫀하고 건강해야 되는데 밀가루의 글루텐이라든가 항생제라든가 스테로이드,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활성산소에 의해서 장점막이 사이가 벌어지고 흐물흐물해집니다. 이 흐물흐물해진 틈을 타서 나쁜 물질이 들어와서 우리 몸을 악화시키는데 소장에서 영양소를 흡수를 하는데 이 장이 오염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염증이 악화되면 장이 오염되면 장에서 소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해서 간으로 가고 간에서 심장으로 가서 심장에서 우리 혈액에 이렇게 뿌려주는데 그러면 혈액이 오염되고 혈액이 오염되면 세포도 오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면역의 7, 80%를 차지하는 장 건강을 챙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이다. 당신의 장이 흡수하는 것이 당신이다. 우리가 외부에서 이런 음식들을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조금 먹는 거를 줄이고 먹었다 하면 조금 더 몸에 도움되는 영양소를 많이 먹고 좀 더 건강한 음식으로 우리 건강을 챙겼으면 좋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거를 요약을 하면 우리는
활성산소,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유입해서 산소 영양분이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대사를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활성산소에 세포를 죽이는 좋은 기능도 있지만 이 활성산소의 나쁜 기능이 더 많기 때문에 체내에서 많이 쌓여서 우리의 질병을 일으키는데 나이 들수록 효소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외부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를 먹어야 됩니다. 근데 활성산소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항산화제를 한 가지를 먹는 것보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반찬을 한 가지로 먹지는 않잖아요. 다양하게 먹어야 우리 몸에 좋듯이 항산화제도 여러 가지를 같이 먹어야 시너지가 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는 항산화 영양소하고 물이 같이 있었을 때 몸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많이 드셔주시면 좋겠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거는 평상시에 내 생활 습관과 노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은 투자고 이 투자를 지금 해야 앞으로의 건강을 조금 더 책임질 수 있고 건강한 노후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What will your last 10 years look like? Will you be quick enough for a game of tag with your grandchild? Strong enough to embrace every moment? Will you grow old with vitality? Or get old with disease? It's time to decide. The average Canadian will spend their last 10 years in sickness. Change your future at makehealthlast.ca.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이 정신 번쩍 나게 했습니다. 그죠? 우리 여의소 리더님 간호사 리더님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지식도 많으시고 하신데 우리 또 초보 사업자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사실 어려운 내용인데 너무 쉬운 단어로 이해되기 쉽게 너무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건강 공부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또 항산화잖아요. 그래서 항산화에 대해서 아마 레포트 그 마이랩 결과 마이웰리스의 결과제 보면 많은 분들이 항산화 관련 경고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부분 정말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이제 간 건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또 김미정 리더님 준비하셨는데 우리 예전에 건강 아카데미 할 때 조금 전에 강의해 주신 여인솔 리더님하고 김미정 리더님도 강의해 주셨었거든요. 근데 강의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두 리더님께 이번에 다시 부탁을 드린 건데, 자, 두 번째 시간은 김미정 리더님 모시고 지친간을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잘 또 관리를 해드려야 될지 간 건강에 대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리더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미정입니다. 네,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오늘 지친 간을 위하여 간건강 프로젝트에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 저희 마이 웰리스랩 많이들 해보시죠. 아까 항산화 부분 서민규 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과 상당히 연관이 많습니다. 금방 앞에 리더님이 강의했던 부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 간을 어떻게 관리해서 또 소비자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까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또 갖고 공부도 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소비자 눈높이 맞춰서 엄청 쉽게 준비를 했고요. 아마 요 정도 할 수 있으면 누구와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녹차는 간이 하는 일, 간은 어떤 장기인지, 그다음에 지치는 간은 왜 그런지, 그다음에 간 개선 관련 제품, 관련된 것들 이렇게 쭉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지만 한번 정리하신다 생각하시고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간은 무게가 1에서 1.5kg 정도 되고요. 인체에서 가장 큰 장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어디쯤 있는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오른쪽 횡격막 아래 복부에 위치한대요. 여기가 얼얼하고 아프면 간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의 몸의 화학 공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러 유튜브 동영상 이렇게 찾아보시면 한 500여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번에는 건강책을 바탕으로 조금 준비를 했거든요. 2000여 가지가 넘는 대사 과정에 직간접적 관여를 한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장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인체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한 70%, 80% 이상의 손상이 와도 사실은 모르고 그 다음에 무디게 좀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이 부분을 치료를 하게 돼도 다시 재생이 되는 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침묵의 장기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는 장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간이 하는 일은 실제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이렇게 하루 종일 간이 해내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뒤에는 조금 더 정리를 할 건데, 간단하게 보시면 일단은 저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해독작용이죠. 그래서 이제 해독작용을 하는데 독소를 분해합니다. 그리고 대사하여서 소변이나 담즙을 통해서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요. 호르몬 대사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여성 호르몬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담즙 생성, 지방을 소화를 돕는 담즙을 또 배출하는 거, 그 다음에 살균. 사실 우리 그 쿠퍼 세포? 많이 들어보셨죠? 요게 엄청난 바이러스랑 박테리아 살균에 아주 세균을 죽이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가 또 살균 역할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에너지 관리는 간은 에너지를 관리한 센터 역할을 하는데, 장에 흡수된 영양소를 저장하거나 필요한 물질로 가공해 온몸의 세포로 분배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 다이어트나 기타 등등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 물질 대사라고도 하는데요. 자, 뒤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물질 대사, 탄단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섭취하는 거 있죠. 탄수화물 섭취하면 소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간 문맥을 통해서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우리한테 쓰이는데, 글리코겐 형태로 또 저장이 되고, 근데 잉여가 남죠, 잉여가. 그러면 우리는 잉여가 많죠. 중성지방으로 배에 가득 차죠. 그래서 잉여를 써야 하는데 우리는 잉여를 쓰지 않고 계속 축적이 되다 보면 이제 이 중성지방이 많이 차이는, 그래서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한 단백질 대사를 통해서 알부민, 혈액 음부 인자 등을 생성하고 간에 필요한 콜레스테롤 인지질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마 간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저희가 나중에 혈액 검사 결과가 나올 때 이 부분이 좀 표시를 해서 하면 더 정확하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해독작용. 1단계는 일단 이렇게 해독이 시작됩니다. 간이 대사 요소를 통해서 지용성 독소를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활성화된 독소를 수용성 물질로 전환해요. 그래서 소변이나 담즙이나 땀이나 호흡 등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뒤쪽에도 나오겠지만 정말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독을 하는 기간만 이 부분만이 아니고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땀으로도 배출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용들을 하고, 자, 담즙을 생성하고 배설합니다. 하루에 얼마나 생성하느냐? 1리터 정도 생성합니다. 그리고 담낭에 보관했다가 이렇게 쓰이거든요. 근데 지방을 너무 많이 드시면
결국은 또 이걸 많이 또 가지고 와야 되니까 지방분해에 쓰이는데 담즙이 부족한 현상이 생기는 분들은 지방이 많이 든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좀 안 되죠. 그래서 계속 더부룩하다, 난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냐, 이렇게 소화되는 시간이 왜 이렇게 기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도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비타민 미네랄 대사를 합니다. 그리고 호르몬 대사. 사실 이게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뒤쪽에도 이게 조금 나오는데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이 호르몬 대사가 잘 안 될 경우, 간이 안 좋을 경우에는 유두가 여자분들처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대사가 좀 잘 안 되게 되면 또 배가 좀 많이 고파요. 그래서 이제 계속 허기 가죠. 배고프. 뒤돌아서면 배가 고프고. 그래서 이제 간 기능이 저하되게 되면 배고프다는 말을 좀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혹시 내가 간 기능이 좀 약화되었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대사 부분, 그다음에 혈액 응고하고 항체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면역 시스템에 관여를 하는데 면역 세포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간은 사실 죽고 사느냐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 간과할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그러면 간이 손상되는 유형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 두 가지를 많이 알고 있죠. 비알코올성, 그 다음에 알코올성. 근데 비알코올성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서 영양이 과잉돼서 지방이 축적되는 증가고, 그다음 간내 산화 스트레스 증가, 간 세포가 손상되는 거. 그다음에 알코올성 간 손상은 알코올 때문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알코올 대사로 인해서 또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 근데 이제 앞으로 지금 연말이 다가오면 다들 알코올 섭취량이 되게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당신의 간은 안녕하냐 한번 이렇게 보시면 지방간을 제가 오늘도 건강 상담을 아침에 몇 건을 이제 연달아서 했는데 지방간이 진짜 많아요. 요즘은 여성분들이 진짜 지방간이 많아요. 거의 오늘 세 분을 아침에 연달았는데 세 분이 다 지방간이 나왔어요. 날씬해도 나오고 살이 좀 있어도 나오고. 그래서 이 지방간을 너무 가벼이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단순 지방간이 20%, 한 30% 이렇게 넘어가면 지방간염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간경화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간암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과잉 섭취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봤더니 지금 2012년부터 16년까지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게 많이 늘죠. 근데 여성들이 진짜 지방간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남성들이 어떤 전유물처럼 알코올성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지방간이 실제로 간질환으로 많이 판정을 받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여담으로 살짝 한번 찾아봤는데요. 어, 이제 연말이 되고 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각국 음주량을 봤는데 우리나라 진짜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13.7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개인차가 좀 있는데요. 성인 기준으로 알코올을 10g을 얼마 만에 분해하느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걸리니까 만약에 그 알코올의 어떤 도수와 상관없이 잔 크기로 했을 때 이걸 만약에 아침이 되어도 숙취가 남아있다. 그러면 이제 너무 과하게 드셨던지 분해 요소가 좀 없던지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 실제로 우리가 이거 혹시나 이제 연말이라 제가 이거는 준비를 한 건데 물과 함께 많이 드십시오. 물을 좀 많이 같이 섭취를 하시면 이 같이 해독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말에 피해갈 수 없다면 혹여 드신다면 이런 것들 조금 한번 생각하시면 혹시 잔을 이렇게 드시다가 생각하겠죠. 한 60kg 정도 나가시는 여자분이 술 한 병을 드시면 한 7시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아침이 될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음주량을 좀 측정하시고 너무 겨울철에 음주를 많이 안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술을 좀 많이 먹는 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간이 건강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이 질병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우리가 조금 접하는 질병 세 가지만 가지고 왔는데요. 간염이 있고, 간염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염증성 질환이죠. A, B, C, D형. 근데 실제로 A나 B나 C형 간염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갑자기 이렇기 때문에 아주 독한 약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간염, 난 B형 간염 보균자에 뭐 이렇게 하면 좀 간과하시지 마시고 비타민 B군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 기능이 저하되고 피로감이 많고 복통, 항달, 소화불량 이런 증상들이 유발됩니다. 그리고 간 경화, 딱딱해지는 거, 섬유화가 되는 만성적 질환인데 이 원인은 잦은 음주랑 만성 바이러스 간염, 그다음에 지방간, 지방간을 방치하시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가 팽만해 느낌이 많고 소화불량이나 황달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체적으로 좀 황달 증상들이 좀 있고 소화불량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피곤합니다. 엄청 많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간이 건강하지 않을 때 올 수 있는 거고, 간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악성 종양이고 원인은 B형 간염, C형 간염, 알코올성 간질환, 복통, 체중 감소, 황달. 사실 저희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 간암이 올 때 실제로 거의 병원에 가실 때쯤 돼서는 이미 아주 많이 진행됐을 때였어요. 근데 정말 순차적으로 그 체중이 심하게 감소를 하고 온몸이 황달로 변합니다. 온몸이 황달로 변하고 그리고 복수가 이렇게 차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들을 저는 사실 옆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 간 쪽으로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지방간쯤에서 예방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렇게 더 악화되지 않게끔 하는 게 실제로 우리가 마이 웰리스 랩이라든지 뉴트리라이트를 공부하고 하는 이유도 그런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요 정도쯤은 아주 쉬우니까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단 간 건강 자가 진단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두 가지라도 표시가 되면 일단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극심한 피로, 권태감, 갑자기 술이 안 깨고 술이 깨는 시간이 길어지고 우측 상복부가 답답하고 불쾌하고 생리불순이라든지 여기 나오죠. 남성의 경우는 성기능 장애, 여성형 유방증이 생긴대요. 그리고 배에 복수가 차고 붓고 가스가 차거나 방귀가 자주 나오고 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대체적으로 또 뭐가 먼저 많이 일어나면 이게 독소잖아요. 그죠? 해독 기간인데 잘 안 되면 피부가 많이 가려워요. 첫 번째. 피부가 되게 많이 가렵고 여러 가지 증상들도 있겠지만 그런 걸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변이 흰색이고 소변색이 진한 갈색이고 손톱이 하얗게 변하고 세로 줄무늬가 생깁니다. 그래서 손톱도 한 번씩 챙겨보시고 자, 그 다음에 손바닥, 팔, 가슴 등에 붉은 반점이 나타난대요. 혹여 오늘 이 자가진단표를 보시고 뭐 한두 가지 내가 해당되는 게 있으면 간 건강 조금 챙기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 간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사실은 유방암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좀 사망률이 높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오염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염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때 해독을 하는 이 간이 너무 중요한데 간을 돌보지 않으면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 지방간에서 간염, 간염에서 간경화, 그 다음에 간암 이렇게 발전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당연한 순차를 밟게 되는데 우리가 저렇게 이제 간암까지 갈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예방하자. 그게 가장 큰 취지고 간암은 2019년에만 해도 15,605명이 환자가 발생할 정도로 많이 걸리는 암이래요. 우리나라 남성은 한 2위 정도? 남성들은 그 정도로 많이 걸린대요. 그리고 유방암이 93.6% 생존율인데 간암은 37.7% 생존율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간암이 생각보다 좀 낮아요, 생존율이. 그래서 관심을 좀 더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 수치가 요즘에 제가 주변에 몇 분이나 지금 상담을 했는데 간 수치 이상이 진짜 많아요. 이 간 수치가 갑자기 높아져서 늘어나고 있는 원인이 정말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기가 막히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분이 딱 이래요. 불규칙한 생활 습관, 간에 안 좋은 음식, 밤마다 야식을 먹고, 그 다음에 운동을 안 하기 시작하고, 스트레스가 극심하고, 실제로 살이 한 10kg 쪘습니다. 그랬는데 이 남자분이 정말, 되게 방문을 했는데, 이렇게 바닥에 붙어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잘 일어나지를 못해. 계속 바닥에 이렇게 붙어 있어. 근데 병원에서, 다 검사를 했는데, 크게 이상이 있지는 않았던 거야. 근데 그분이 실제로 나중에 이제 또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지만 어쨌든 갑작스런 비만 살이 너무 많이 찌고 운동도 안 하고 불규칙한 밤늦게 뭘 많이 드시고 이런 것들. 그래서 또 여러 가지가 또 있겠지만 간 수치가 늘어나는 원인은 상당히 많습니다. 맞는데 일단 간 수치가 뭘 말하는 거지 정도는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다들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마이웰리스랩 그 검사할 때 여기 6번에서 9번까지를 추가 검진을 넣으면 한 10,000원에서 조금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혈액 검사할 때. 그렇게 해서 요거를 추가해서 하면 실제로 조금 더 분석 결과가 정확하게 나온다 해서 요렇게 이제 공지되었던 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요 AST하고 그다음에 ALT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정도는 아시면 사실은 좀 도움이 되겠다 싶은데 여기 AST는 간과 다른 장기에도 존재하는 효소, 약제, 간염, 운동 과다 시에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 ALT는 실제로 간 세포 안에 효소로 지방간일 때 여기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SGOT 다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간 수치 부분을 신경 써서 한번 또 체크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 그 아랫부분 6번에서 9번도 추가로 검진하셔가지고 이번에 그 마이 웰리스랩 하실 때 이게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뭘 챙겨봐야 될까 간을 이렇게 우리가 좀 좋게 해야 되는데 제가 줄여야 될 거 4가지와 늘려야 될 거 5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 줄여야 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게 여기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고 일상에서 조금 흔히 듣던 이야기들이지만 조금 정리가 되어진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뭘 줄여야 되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은 술을 줄여야 됩니다. 이제 그분 한 분이 아까 경동맥 쪽에 좀 문제가 생긴 그분은 실제로 간 수치가 심하게 올라가서 저희가 간 수치를 어느 정도까지 원래 40 정도로 맞추는데요. 더 조금 낮추는 걸 추천하더라고요. 40까지 맞추는데 더 낮추는 걸 추천하는데 그분은 진짜 엄청 많이 올라가서 이 경동맥 쪽에 좀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의사 선생님이 줄이는 건 안 된다. 술과 담배를 끊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술을 매일 반주처럼 드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술을 드시는 거예요. 작든 많든.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줄여야 될 게 술입니다. 그래서 종류와 상관없이 만약에 줄여야 한다 이러면 술을 좀 줄이시고 만약에 난 그 정도는 아니지만 관리를 좀 하고 싶다 하시면 일주일에 먹던 횟수를 좀 줄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인데요. 약제. 이 약제나 영양제 중에서 간에 좀 치명적인 게 녹즙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으로 된 것들을 갈아서 아침에 마시는 건데요. 이게 상당히 그 간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약 중에서도 진통제하고 항생제가 엄청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제가 또 본 약 중에서는 탈모제 있죠. 탈모 예방하는 이게 실제로 제 소비자 중에 아가씨 분인데 여자분인데 탈모약을 먹고 머리카락은 안 빠졌으나 간 수치가 심하게 올라가서 병원에서 그 약을 끊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약들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간 수치가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제 영양제 역시도 불분명한 정확하게 우리가 좀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건 독입니다. 독. 그래서 대사, 해독 이런 부분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절제해서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체중인데, 우리 이건 이미 다 예상했죠. 아까 그 마이 웰리스 랩에 가만히 보시면 항산화 부분에서 사실 이 비만하고 과체중, 그 다음에 항산화,
그다음에 간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해서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간도 비만을 좀 예방하셔야 돼요. 그래서 체중을 줄이셔야 되고 이 과잉 지방간을 만드는 거 그리고 또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시는 걸 아까 여기도 나오죠. 약재를 먹으면서 살을 빼는 거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셔주시고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단순당을 많이 먹어. 단순당을 많이 드시는 식사다. 그러면 식이섬유를 많이 늘리셔야 다이어트에 효과를 볼 수 있고 나는 한식을 너무 좋아해. 밥을 너무 좋아해 하면 커팅하는 제품을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이어트를 할 때도 그걸 조금 구분해서 드실 수 있으면 도움이 좀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좀 관리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줄여야 될 거 네 번째. 네 번째는 스트레스. 어디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활성산소, 아까 우리 공부할 때 들었잖아요. 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코르티졸이 지방 축적으로 간에 부담을 줘요. 그래서 스트레스 자체가 해독시켜야 하는 위험물질.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해독하는 것처럼 스트레스도 해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줄여나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늘려야 될 것 다섯 가지. 늘려야 될 것 다섯 가지는 첫 번째 일단 좋은 단백질입니다. 어디에도 빠지지 않고 우리 아침 굿모닝 있죠. 사실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필요한 영양소도 실제로 유산균이나 단백질이 너무 필요한데 늘려야 될 것들이 이 첫 번째가 단백질이에요. 어, 밀크시슬이 아니고 첫 번째가 단백질이고. 왜냐하면 간이 재생시키고 영양 성분이 되고 탄수화물에 보상작용을 하는 단백질. 탄수화물을 뺀 다른 단백질을 채워 넣으면 그게 이제 충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 식사에 탄수화물을 빼고 단백질을 식사를 하시는 이 굿모닝이 진짜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을 골라서 드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파이토케미컬입니다. 아까 항산화할 때 나왔죠. 저희 더블엑스에 있는 이 파이토케미컬이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자, 그래서 초록색 과일, 채소 이런 것들 좋다고 나와 있죠. 피로회복과 독소 제거, 디톡스 효과, 간 세포 재생, 유해물질 배출에 천연 해독제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숨이 좀 찬. 요즘에 핫한 거 뭐 있으면 이게 달리기 많이 하시죠. 달리기를 할 때 한번 뛰어보시면 저속으로 뛰는 거 뭐 이렇게 해보시면 나의 심박수를 원래 평소에 70에서 80이다. 그러면 그걸 한 두 배 정도 올리는 이런 고강도 조금 해주시면 아주 심장의 이 박동이 세지고 혈액의 혈류량도 상당히 빠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걷는 것도 좋고 운동도 다 좋은데 이런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숨이 좀 찬 정도 저희 라이더 너무 좋잖아요. 그죠? 라이더를 고강도 인터벌 그걸로 해주시면 한 160 저는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셔야 그냥 이게 산책하듯이 걷는 건 좀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운동이고 요즘에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수분입니다. 혈액을 통해서 노폐물을 배출하고 재생하고 수분이 부족하면 간 해독 기능이 저하되고 하루 2리터, 1.5에서 2리터 정도 물 마시기를 하셔야 되고 하루 일정한 시간을 정하고 규칙적으로 물을 좀 드시면 좋습니다.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이렇게 드시고 얼만큼 먹어야 되노 잘 모르겠다. 소변 색깔이 맑을 때까지. 왜냐면 우리는 사실 물 말고도 진짜 엄청나게 다른 걸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물량을 늘리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러 부분이 다 좋습니다, 수분이. 그래서 이제 수분 부분을 조금 채워 넣는 거 너무 중요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 늘려야 될 것은, 간은 수면시 휴식을 하는데, 그리고 사실은 간은, 그냥 이렇게 쉬게 하면 좀 재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잠을 잘 때, 이 잠자는 걸 너무 아까워하시지 말고,
잠을 자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들 너무 알고 있겠지만 저희 그 마이웰리스랩 할 때 수면에 문제가 있잖아요. 빨간불이 오면 다른 거 사실 조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7, 8시간 정도 충분히 수면을 하고 멜라토닌이나 성장 호르몬이 간세포 재생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꼭 핸드폰 조금 내려놓으시고 조금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을 재생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에 좋은 영양소 제품. 아까랑 그 앞에 강의한 거랑 조금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있고, 어쨌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예쁜 색깔 영양소를 가지고 온 건 항산화. 우리가, 간도 그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 단백질, 사실 이 단백질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리마린이라는 그 우리가 기능성, 이 제품도 간 기능 개선의 대표적인 주자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항산화라든지 아미노산 이게 간에서 단백질을 합성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이런 단백질을 좀 많이 드셔주셔야 돼요. 많이 드셔주시면 상당히 좋고, 밀크시슬은 그, 혹시 이제 다들 저보다는 더 열심히 이 안에 내용들을 살펴보시겠지만, 저희 그 ABN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밀크시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희께 왜 다른 타사보다 좀 좋으냐면 실리마린 순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실리마린 순도가 높고 여기 보시면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우리 아까 봤던 ALT 수치랑 AST 수치를 개선한다는 이런 정보들이 ABN 사이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과 특별히 여러 가지를 공유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식약처는 한 32%, 35%? 한 요 정도 기준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거는 순도가 그 정도 되니까 도움이 좀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항산화 그죠? 더블엑스를 뺄 수가 없죠. 그 더블엑스 중에서도 파이토케미컬 저희가 다 챙겨 먹지 못하는 파이토케미컬을 이렇게 챙겨 드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메가3는 건강한 지방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나는 이렇게, 뭐지? 호두, 이런 것들로 먹을 거야.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좋은 지방. 저희는 식물도 있고, 그 다음에 어류도 있죠. 같이. 그래서 이 좋은 지방을 같이 드셔주셔야 간 기능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화이버비츠, 그 다음에 저희 수용성 식이섬유가 대단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해독을 해서 독소를 체내에서 배출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 배출하는 역할을 할 때 우리가 왜 장하고 간하고 연결을 해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냐면 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이 독소 배출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장 기능도 좋아야 하는데 실제로 그러려면 이런 식이섬유 종류들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이섬유가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챙겨 드시고 아까 이제 나왔던 그 유산균도 우리가 장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음식으로도 상당히 좀 많잖아요. 그죠? 음식으로도 많은데 저는 여러 가지 음식 중에서 오늘은 간에 좋은 음식을 초록색 야채 이런 것들 조금 챙겨봤는데 사실 간에 좋은 음식이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 저희 그 실리마린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능성으로 대표적인 제품이라서 그게 실제로 우리가 간으로 들어오는 독소를 막아주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장에 좋은 유산균도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나는 음식도 좀 챙겨 먹을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지금 간에도 좋은 음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브로콜리가 썰포라판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간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결국은 저 썰포라판도 우리가 말하는 파이토케미컬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양배추, 인돌 들어보셨죠? 이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시금치 등 녹색 채소 이런 것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조리법이 잘못되면 저희는 이 음식을 사서 간에 좋은 걸 전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브로콜리나 양배추 이런 것들은 쪄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그 사례도 되게 많아요. 이게 임상 뭐 이런 사례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 브로콜리를 쪘을 때와 뭐 물을 넣고 데쳤을 때 많이 차이 납니다. 차이 나고 실제로 우리가 저걸 음식에서 조금이라도 섭취하고 싶으시다면 쪄서 드시는 걸 추천하고 시금치 등 녹색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짝 그죠? 그리고 그냥 이건 번외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퀸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퀸 쓰실 때 시금치 데쳐서 씻지 않으시죠? 시금치 데쳐서 이렇게 건져 두시면 돼요. 건져 두시면 돼요. 혹시 다들 알고 계시지만 혹시나 건져 두시고 그 촉촉한 시금치 물이 살짝 남아 있는 상태에서 무쳐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번외로 대부분 이걸 헹구셔가지고 시금치가 맛이 없어요. 콩나물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쪄먹는 음식들이 간에 또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역시도 이게 한 30분 준비를 했는데 너무 딱 맞게 또 준비를 했네요. 그래서 40분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일찍 맞춰가지고 죄송하고 제가 준비한 게 여기까지고 간 건강을 위해서 겨울철 특히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가지고 이런 것들 좀 챙겨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너무 쉬웠죠?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30분 안에 간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전 정말 우리 리더님들 강의해 주시는 거 보면 정말 우리 신혼생 리더님들 박사다, 박사다. 너무너무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고 사업도 잘하시고 너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예, 정말 많은 도움 받게 해주신 두 분 리더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4주 동안의 건강 영양 아카데미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좋은 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마이 웰리스랩에 관한 준비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멋진 시스템을 또 미리 얘기해 주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탐리더님, 지난 시간에 못 뵀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탐리더님 안 오셨냐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오늘 그래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탐리더님께서 우리 리더님들에게 격려의 말씀 해주시려고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으로 탐리더님을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탐리더님 모시겠습니다. 탐리더님 예, 나와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들었거든요. 김미정 리더님, 여운서 리더님, 야, 정말 실력이 대단합니다. 예, 난 두 분 강의하시는 거 보고서, 어디 대학 교수가 와서 강의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예비어 분들 다. 공부 참 많이 하시고, 다른 어떤 기업의 어떤 파트너보다도, 더 많은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 아메 예비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보면서 아까 영상에 그런 얘기를 하대요. 10년을 앞으로 남은 세월을 10몇 년 된다고 얘기하네요. 그렇죠? 건강하게 사느냐 아니면 질병을 갖고 아프게 사느냐.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나이가 이제 뭡니까? 아까 말한 그 나이에 들어섰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삶을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현재 제 몸 상태가 어떠냐. 그게 썩 그 아픈 데는 없는데 어쨌거나 나이가 드니까 뭐 여기저기 누군가 그러대요. 운동을 하면은 한 부위가 아프고 안 하면 안 한 부위가 또 아프다. 그 나이가 제 나이인데 아무튼 뭐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크게 뭐 안 좋진 않다. 양호하다. 그거는 이제 안미 사업을 해왔고 또 공부를 하면서 관리한 게 아닌가 또 우리 뉴트라이트 많이 먹었고요. 여러분 모두 아마 제가 볼 땐 뭔가 90세 이상까지 장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좀 찾아봤어요. 자료를 찾아봤는데 여러분 인간의 수명, 특히 한국 사람들의 수명,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조선시대 때 1500년도죠, 그렇죠? 그때 우리 그 한국 사람들, 조선인이죠, 그때 그렇죠?
우리 선조들, 예,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을까요? 평균 수명이. 예.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왕이 42세, 왕이, 양반이 55세, 양반이 더 오래 살았어. 왜 그런가? 스트레스를 덜 받은 거 아닌가요? 아니야. 그게 아닌 거고, 제가 볼 때는요, 왕은 많이 먹었던 것 같아. 그쵸? 수라상 해가지고 보면은 엄청 차리잖아. 그쵸? 야식까지 해가지고, 먹는 게 너무 풍족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아마, 뭐, 당뇨, 뭐, 이런 것들이, 오면서 이제 일찍 단명한 게 아닌가. 그런데, 그때 가장 오래 산, 분들이 계세요. 그, 직업이라고 해도 이제, 종사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스님이 70세까지 살았대요. 예, 스님이 어쨌거나 스님은 이제 풀을 많이 먹었겠죠, 그렇죠? 산 속에서 그래서 70세까지 살았다. 현대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 선조들이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900년대에 들어서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인의 평균 나이가 47세, 60년대에 들어서서 53세, 2017년대 72세, 그 현재 83세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아마 더 가면은 지금 태어난 애들, 2000년도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뭐라 그럽니까? 몇 살까지 산다 그래? 100세 이상 산다 그러죠. 그렇죠? 일본이 지금 1950년대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여성이 120세까지 산다 그래요. 일본인들이. 그래서 우리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닌가.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 왔어요. 우리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그렇죠. 사회도 변화했고, 기술도 변화했고, 모든 게 많이 변화했습니다. 제가 변화한 거 하나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그 삐삐 있죠, 삐삐. 삐삐 세대 있습니까, 여러분들? 삐삐 세대. 삐삐가 와요, 그러면요. 그 전화번호 찍힙니다. 열심히 뛰어가서 이제 공중전화 전화번호 돌려요. 삐삐만 해도 그땐 대단했어요. 획기적이었어요. 야,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 전화도 사실은 이제, 집집마다 없었습니다. 백색 전화 해가지고 있죠. 백색 전화는 이제 개인 전화예요. 이런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를 거야.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백색 전화를 안다는 건 연식이 좀 된 분들이다.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지나면서 이제, 뭡니까? 핸드폰보다 먼저 나온 게 뭐냐면은 카폰이야, 카폰. 자동차에 이제 달려있는 전화기 굉장히 컸어요. 이거는 차는 일단은 움직이지만 전파를 받아들일 수 있잖아, 그렇죠? 뭐 철이니까 그렇죠? 기계 장치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나온 게 뭐냐면은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얼마나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엄청 컸어요. 무전기만 했어요. 핸드폰이. 그쵸? 그거 있는 사람 대단했습니다. 아주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부르주아하고. 그쵸?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스마트 핸드폰이 나왔죠. 그쵸? 나오면서, 뭐 어떤 변화가 또 왔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정보를 받기만 했잖아, 우리가. 그쵸? 우린 받는 입장이었어요. 우리의 의사, 우리의 뜻을 표출 못했어요. 그러니까 쌍방 교류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변화가 오게 되죠. 엄청난 그런 변화가 옵니다. 획기적인, 뒤집어진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쌍방향. 개인이 이제 하나의 어떤 독립 주체가 돼가지고 의견 표출도 하고 방송도 할 수 있고 기타 등등. 그런 시대가 오면서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오게 되죠. 앞으로도 미래는 그렇게 변해간다는 얘기죠.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치? AI, 뭐, 자율,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타. 뭐, 저는 이해가 안다. 들어도 모르겠어, 나는. 하여튼, IT만 들으면 좀 머리가 아파요. 인터넷만 들어가면 아주 막 정신이 없어. 제 나이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원래.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지금 초반에 우리 사람의 수명이 얘기했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이런 것들이 누굴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그렇죠? 사람은 뭡니까? 유연하지가 않아요. 유연하지 않습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연해요, 그렇죠? 인간 어때요? 한 번 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인간이
주인공인데, 이 모든 것들에. 예. 그러니까 미래 비전이 있는 일, 예. 뭐냐? 바로 헬스다, 헬스. 모든 게 변화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예, 인간의 건강 있죠, 수명. 이거는, 예, 변할 수가 없어. 변할 수가 없어요. 관심 사항입니다, 이거는. 예. 자, 그래서 먹고 살 만한 나라는 다, 예, 바로 수명에 대해서, 예, 뭡니까? 연구하고, 그렇죠? 노력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익 창출하고, 예? 자, 우리 아메이가 지금 이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거예요. 헬스 앤 바이오, 거기다가 더마 아키텍트 뷰티까지. 먹고 살만 하면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예. 아메이는 이렇게, 예, 미래를 위한 사업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예, 인생을 살면서 쭉 변화한 거를 뒤돌아보니까 그 당시에 어떤 석학들이 얘기했던 미래에 대한 그 석학들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조금은 관심을 갖고, 예, 들여다보고 공부했더라면은 그들의, 예, 지금의 현재의 삶의 모습은 바뀌었을 것이다.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 우리가 하는 아메이 사업은 분명히 우리의, 예, 앞으로 3년, 5년, 10년의 미래를 분명히 바꿀 일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 있는 사업을 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시너스 그룹, 예, 10월 달에 굉장히 잘했어요. 한국 아메이보다, 예, 3%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플러스 3%. 예, 대단한 일입니다. 예, 우린 저력이 있어요. 모든 시스템 잘 갖춰져 있고요. 또 오늘 이런, 예, 그 건강영양 아카데미 있죠. 예, 너무나 좋은 교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스템을 믿고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먼 훗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 공부,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항상 앞서가는 우리 시너스, 프라이드 오브 시너스입니다. 정말. 네,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4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 또 다음에 2기 건강영양 아카데미가 1월 달에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때는 한국아메이와 함께 좋은 또 아젠다로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마이 웰리스랩 더 알차게 준비해가지고 우리 또 A70 런던까지 다 함께, 예, 집중해서 멋진 성취 이루는 시너스의 모든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저희 구호는 구호 한번 외쳐볼게요. 지난 시간 안 했잖아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프라이드 오브 시너스 고 런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열어볼게요, 리더님들. 제가 먼저, 예, 포장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야! 고 시작! 프라이드 오브 시너스 런던!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런던 런던. 감사합니다.